있는 것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냐면 이렇게 음악처럼요. 시끄럽지 않아요. 사우디, 이집트, 이란, 총 19억 인구의 중동 전역에서 한글 열풍에 남성 위주의 무슬림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여자는 글을 배우면 안 되는 건가요? 한글로 중동 여성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왜 한글이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사우디 지하실에서 이란 다락방에서 수백만 무슬림 소녀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쓰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알라는 모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자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세종대왕이 만든 28개 글자가 21세기 중동 여성들의 자유의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라나입니다. 28살의 평범한 사우디 여성이죠. 아니, 이제는 평범하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2024년 3월 15일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아바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사직에서 해고된 지 6개월째, 그날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죠. 리야드 시내 중심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킹 파하드 로드의 거대한 전광판에 이상한 문자가 떠 있었어요. 여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랍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처음 보는 문자였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이 조합된 신기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야하람. 이게 무슨 짓이야?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수염을 기른 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종교 경찰이었죠. 저 불경한 광고를 당장 내려라. 그들이 외치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그 문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게 뭐예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글이래요. 한국 문자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한글? 한국? K-팝과 K-드라마의 나라? 그때 전광판 아래쪽에 작은 아랍어 문구가 보였습니다. 한국문화원 여성 전용 한글 수업.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여성 전용?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저것 때문에 우리 딸들이 타락할 거야. 종교 경찰 한 명이 돌을 들어 전광판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걸 배우고 싶다. 미친 생각이었죠. 사우디 여성이 외국 문자를 배운다니. 그것도 공개적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상한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글. 도대체 어떤 문자이기에 남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몰래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했습니다. 특히 양반이 아닌 평민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요. 여성들을 위한 문자라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공개적인 글쓰기가 여전히 터부시되는데 한국에서는 600년 전에 이미 여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앞에는 이미 히잡을 쓴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그 전광판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죠. 정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한 여성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여성 전용 시간입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문화원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여성이었는데 히잡은 쓰지 않았지만 정중한 복장을 하고 있었죠. 들어가자마자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윤입니다. 한국 문화원장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단발머리의 한국 여성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한글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박 원장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글은 특별합니다. 단 24개의 글자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쓸 수 있거든요. 영어는 26개지만
소리는 44개가 넘어요. 아랍어는 28개지만 형태가 복잡하죠.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그녀가 칠판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동그라미잖아요? 이건 이응이에요. 이응이라고 읽죠. 그리고 옆에 막대기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건 아예요. 아라고 소리나죠. 이 둘을 합치면 동그라미와 막대기를 나란히 썼습니다. 아가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한글을 읽으신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1분 만에 우리가 글자를 읽다니요? 한글은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죠. 수업이 진행될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정말로 24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아랍어처럼 위치에 따라 모양이 바뀌지도 않았고 영어처럼 철자와 소리가 다르지도 않았죠. 선생님, 정말 이렇게 쉬운가요? 앞자리에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대학생처럼 보였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네,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운다고 하셨죠. 왜요? 왜 그렇게 쉽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거든요. 박 원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여성들도요. 여성들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우리는 모두 들떠 있었어요. 단 2시간 만에 우리는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라나. 리으라니 은하. 제 이름을 한글로 쓴 종이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내가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박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를 감시하려는 것 같았어요. 뭘 배웠어?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외치고 있었죠. 자유를 배웠어. 당신들이 모르는 자유를.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나, 소문 들었어. 내가 그 이상한 수업에 갔다고. 엄마, 한글이에요. 정말 놀라운 문자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여자가 외국 글을 배운다고.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맛보고 말았어요. 배움의 기쁨을.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제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게 제 첫 한글 일기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한국문화원의 수업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없었어요. 대기자만 300명이 넘는다고 했죠. 어떡하지? 수업을 듣고 싶어서 왔다가 돌아가는 여성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기,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제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니캅을 쓰고 있어서 눈만 보였는데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남편이 낮에는 나가지 말래요. 또 다른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기초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복습하고 연습했으니까요. 정말요? 여성들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네,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요. 제 집 지하실에서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지하 한글 교실이요. 첫 수업에는 5명이 왔어요. 모두 문화원 수업에 들어가지 못한 여성들이었죠. 저는 파티마예요. 45살이에요. 저는 누아 23이에요. 사라 38이요. 나이도 배경도 다른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겠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지만 우리의 열정은 뜨거웠어요. 작은 화이트보드 하나와 마커펜으로 시작했죠. 자,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이라고 읽어요. 제가 박 원장님을 흉내내며 설명했습니다. 기억.
여성들이 따라했어요. 그 순간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이건 사람이 소리 낼 때 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정말요? 와, 신기해요. 누아가 감탄했습니다.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몇 주 후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사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이 자막 좀 봐요. 한글이에요. 정말이었어요. 아랍어 자막 옆에 한글 자막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제 몇 글자가 보여요. 시오다리 라이응. 사랑? 파티마가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맞아요.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흥분했어요. 몇 주간의 수업으로 드라마 속 간단한 글자를 읽을 수 있다니. 선생님, 다음엔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누아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정말로 드라마를 교재로 썼어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간단한 대사를 한글로 받아 쓰는 거였죠.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어요. 검열받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걸 쓸 수 있다는 게요. 어느 날 파티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오늘 남편한테 편지 썼어요. 한글로요. 뭐라고 쓰셨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도 나로 살고 싶어요. 라고요. 우리는 모두 파티마를 안아주었어요. 비록 남편이 읽을 수 없는 편지지만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명이, 2달 후에는 20명이 왔어요. 지하실이 비좁아서 거실까지 써야 했죠. 라나,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저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도 배우실래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20명이었다. 내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 한글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퍼지고 있다. 자유의 씨앗처럼. 라나, 오늘 수업에 나도 들어가 봐도 될까? 어느 날 아침 어머니 살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평생 보수적으로 사셨던 분이었어요. 정말요, 엄마? 그래.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나도 궁금하더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놀라서 인사했어요. 어머님도 오셨어요? 네, 딸이 하도 신기한 걸 가르친다고 해서요. 어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아예요. 아, 라고 소리나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글자를 써보도록 도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미안하다. 그냥 내 나이에 글자를 배울 줄은 몰랐거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문맹이셨다는 걸요. 아랍어도 제대로 읽지 못하셨던 거예요. 엄마, 괜찮아. 이제라도 배울 수 있으니 됐어.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이 단비를 흡수하듯이요.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마.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쓴 거예요. 시오다리을 미음아. 내가 내 이름을 썼어. 내가. 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주변의 여성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제 저희랑 같은 반이에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라나야, 우리 이웃집 칼리드도 배우고 싶다는데. 정말요? 그리고 압둘라도 파이살도. 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들을 데려온 거예요. 모두 50대, 60대의 여성들이었죠.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한글은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지하교실은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손녀뻘 되는 젊은 여성부터 할머니까지 모두가 한글 앞에서는 평등한 학생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칼리드 아주머니였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정적이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그녀가 쓴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해요. 어머, 내가 정말 외국어를 쓰다니. 수업이 끝난 후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라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는 한글로 쓴 쪽지를 건넸습니다. 더듬더듬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딸아, 고마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글을 쓰다니. 이제 나도 일기를 쓸 거야. 내가 쓰는 것처럼. 그날 밤 우리 모녀는 나란히 앉아 한글 일기를 썼습니다. 같은 언어로 같은 자유를 만끽하며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서 가격표를 한글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과는 사과, 오렌지는 오렌지라고 쓴 거야. 이제 글을 아니까 표시해 두려고. 시장 상인들이 신기해하며 물었대요. 이게 뭔데요, 라나? 한글이에요. 배우기 정말 쉬워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글은 젊은 여성들의 비밀에서 어머니 세대의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라나, 우리 이제 숨어서만 할 수는 없어. 어느 날 수업 후 제 절친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역시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죠. 무슨 뜻이야? 한글 카페를 열어보자. 뭐? 카페 말이야. 메뉴를 한글로 쓰고 주문도 한글로 받는 거야. 처음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공개적으로 한글을 사용한다니, 그것도 카페에서? 아이샤, 그건 너무 위험해. 라나, 우리가 언제까지 지하실에만 있을 거야? 이제는 세상에 보여줄 때야. 아이샤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이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카페를 빌려서 쓰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딸의 열정을 이해해 주셨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알아요, 아버지. 조심할게요. 드디어 오픈 날. 우리는 카페 이름을 세종이라고 지었어요. 간판은 아랍어와 한글을 병기했죠. 세종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뉴판은 더 파격적이었어요. 커피 마이너스 커피차 마이너스 차 케이크 마이너스 케이크. 단순했지만 그게 포인트였어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말 할 거야? 문을 열기 직전 아이샤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시작했잖아. 첫 손님은 우리 한글 교실의 학생들이었어요. 어머, 정말 한글로 주문하는 거예요? 파티마가 신기해했어요. 네, 뭐 드실래요? 커피 하나 주세요. 파티마가 한글 메뉴판을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 몇 명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죠. 여기가 그 한글 카페예요? 네, 어서 오세요. 와, 정말 신기해요. 저희도 주문해봐도 돼요? 물론이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소셜미디어에 한글 카페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 남자가 들어와서 소리쳤어요. 여자들이 이상한 글자로 장사를 하다니.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우리 문화를 망치고 있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 있던 여성 손님들이 일제히 일어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죠? 그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뿐이에요. 글자를 배우는 게 죄인가요? 남자는 수적 열쇠에 밀려 결국 나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나 씨?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네? 저는 파하드입니다. 파하드 빈살만.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왕족이었거든요. 전하.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그저 한글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 뿐이에요. 파하드 왕자는 카페를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여성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주문해도 될까요? 한글로요. 왕자가 메뉴판을 보며 더듬더듬 읽었어요. 아, 이, 스커, 피, 아이스 커피요.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왕자가 한글로 주문하는 모습을 본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왕자가 말했어요.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변해야 합니다.
그의 방문은 큰 화제가 됐어요. 왕자가 인정한 한글 카페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카페는 리야드의 명소가 되었어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남성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받은 편지였어요. 세종 카페 여러분께. 저는 15살 소녀예요.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두게 했는데 언니 따라 카페에 와서 메뉴판을 읽어봤어요. 제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아이샤와 저는 카페에서 한글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라나 이거 봐. 아이샤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화면에는 CNN 기사가 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글 혁명 마이너스 여성들이 자유를 쓰다. 우리 카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한글 메뉴판을 읽는 여성들의 모습과 함께요.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 곧이어 BBC 알자지라, 프랑스 르몽드까지. 전 세계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여성들, 한글로 새로운 언어, 혁명, 세종대왕의 정신, 사막에 꽃피다 금지된 펜 대신 한글을 든 여성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 여자들이 우리나라를 망신시키고 있어요. 보수 언론은 우리를 맹렬히 비난했어요. 외국 문자를 배우는 것은 문화적 배신이다. 여성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 특히 종교 지도자 칼리드 셰이크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여성들을 타락시키는 악마의 문자다. 이를 배우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의 발언 후 카페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어요. 한글 카페를 폐쇄하라. 우리 딸들을 지켜라. 반대로 젊은 세대는 우리를 지지했어요. 한글 배우는 게 뭐가 문제야?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트위터에는 샵한글자유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가장 극적인 순간은 생방송 토론회였어요. 칼리드 셰이크와 제가 직접 대면하게 된 거죠. 당신들이 하는 일은 우리 전통을 파괴하는 거요. 칼리드가 고함쳤어요. 전통이 여성의 교육을 막는 거라면 그런 전통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감히 어린 여자가. 저는 28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여자는 조용해야 해. 왜요? 왜 여자는 조용해야 하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모든 백성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요.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어요. 600년 전 조선보다도 뒤처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칼리드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파하드 왕자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글 교육은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는 꽃다발로 가득했어요. 전국에서 보낸 응원의 메시지였죠.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딸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건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사우디의 자매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이 한글로 자유를 쓰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세종대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편지와 함께 한글 교재 청권이 도착했어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보낸 선물이었죠. 라나, 우리가 정말 해냈어. 아이샤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카페는 한글을 배우려는 여성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칼리드와 보수파들의 반대는 계속됐지만 물결은 이미 시작됐어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라나 씨, 잠깐 와 보실래요?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삼성전자 중동 지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리야드의 삼성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태현 지사장이 우리를 맞았죠. 라나 씨가 하고 계신 일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은 사우디에서 한글을 할 줄 아는 여성 500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500명이라고요?
고객 서비스, 마케팅, 심지어 기술직까지. 한글을 할 줄 아는 여성들을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한글을 조건으로? 김 지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첫째, 한글을 배울 정도로 진취적인 여성들을 원합니다. 둘째, 한국 본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질 거고요. 셋째,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거든요. 일주일 후 삼성의 발표는 사우디를 뒤흔들었어요. 삼성전자, 한글 가능 여성 500명, 대규모 채용 초봉연 6만 달러, 파격적 조건. 그날 우리 카페는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한글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도 삼성에 지원하고 싶어요. 젊은 여성들부터 중년 여성들까지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LG 현대자동차. 한국 대기업들이 앞다퉈 비슷한 발표를 한 거예요. LG전자, 한글 가능 여성 300명 채용, 현대자동차, 여성 전용 한글 연수 프로그램 신설. 심지어 한국 중소기업들도 동참했어요. 라나 씨,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이샤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역풍도 만만치 않았어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 여성들을 빼앗아간다. 보수파들의 반발이 거셌죠.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사우디 진보 기업가들이었죠.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 아람코도 한글 가능 여성을 우대 채용한다. 사우디 최대 기업 아람코의 발표는 판도를 바꿨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기회의 언어가 된 거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합격자가 나왔을 때였어요. 선생님, 저 삼성에 합격했어요. 누아가 뛰어들어왔어요. 우리 첫 학생 중 한 명이었죠. 정말? 축하해. 한글 면접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됐어요. 곧이어 합격 소식이 이어졌어요. 저는 LG에 합격했어요. 저는 현대요. 6개월 만에 우리 학생 중 200명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 중에는 50대 여성도 있었죠. 49의 첫 직장이에요. 꿈만 같아요. 파티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KTX은행 고객 서비스팀에 합격했거든요. 언론은 이를 한글 취업붐이라고 불렀어요. 한글, 사우디 여성 경제활동의 열쇠가 되다 한글 교육으로 여성 취업률 급상승.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이었어요. 라나 씨, 우리 딸도 한글 배우게 해주세요. 보수적이던 아버지들이 딸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수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부도 움직였어요. 모든 공립학교에 한글 선택 과목을 신설한다. 교육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 교육을 하겠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섰다. 경제적 독립의 도구가 됐고 사회 변화의 촉매가 됐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문자가 600년 후 사막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나, 두바이에서 연락이 왔어. 아이샤가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왕실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냈대. 편지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두바이 셰이카 모자 왕비가 직접 우리를 초대한 거였죠. 일주일 후 우리는 두바이에 있었어요. 황금빛 궁전에서 왕비가 우리를 맞았죠. 라나, 아이샤 환영해요. 당신들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모자 왕비는 생각보다 젊고 진보적이었어요. 두바이 여성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좋아요. 우리가 중동 최초의 한글 대학을 만들 거예요. 한글 대학이요? 네, 여성 전용 한글 대학. 거기서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기술, 비즈니스까지 가르칠 거예요. 왕비의 비전은 원대했어요. 2달 후 세종여자대학교 두바이 캠퍼스가 문을 열었어요. 개교식에는 아랍 전역에서 여성들이 모여들었죠. 쿠웨이트에서 온 여대생이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글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배울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카타르에서 온 주부는 이렇게 말했죠. 딸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한글을 배워서 원어로 보고 싶어요. 요르단에서 온 교수도 있었어요. 우리 대학에도 한글과를 만들 계획이에요.
여기서 배워서 돌아가 가르칠 거예요. 개교식 연설을 맡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자유의 언어이고 평등의 도구이며 기회의 열쇠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중동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됐어요. 오만 술탄국 한글 교육센터 10곳, 설립 바레인 공무원 시험에 한글 가산점 부여, 레바논 베이루트 대학의 한글학과 신설. 심지어 보수적인 이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테헤란 여성들 비밀 한글 모임 결성.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특히 극단주의 단체들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죠. 한글은 서구화의 천병이다. 이슬람을 파괴하는 문자다. 하지만 여성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랍 연맹 정상회의였어요. 요르단의 라니아 왕비가 연설했죠.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저는 오늘 한글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왕비가 한글로 안녕하세요라고 쓰며 말했어요. 이 아름다운 문자가 우리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정상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회의 결과는 역사적이었어요. 아랍연맹 한글 교육 공식 지원 결정. 이제 한글은 아랍 전역의 공식 제2외국어가 된 거예요. 그해 연말 타임지는 저와 아이샤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어요. 한글로 중동을 바꾼 여성들. 표지 사진은 우리가 한글로 자유라고 쓰는 모습이었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한글이 가진 힘 때문이에요.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무엇보다 평등한 문자거든요.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600년 후 사막의 여성들을 자유롭게 한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전 세계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한글을 전하고 싶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라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너 덕분에 나도 우리 모두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라나 큰일 났어. 새벽 3시 아이샤의 다급한 전화에 잠이 깼어요. 무슨 일이야? 카페에 불이 났어. 누가 불을 질렀대. 세종 카페로 달려갔을 때 이미 불길은 잡혔지만 내부는 처참했어요. 한글로 쓴 메뉴판, 교재들, 학생들의 작품. 모두 제가 되어 있었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글을 버려라. 아니면 다음은 너희다. 칼리드 세력이 한 짓이 분명해. 아이샤가 분노했어요.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왔어요. 라나 씨를 체포하라는 영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혐의가 뭔데요? 사회질서 교란, 종교 모독, 외국 문화 전파. 심각합니다. 칼리드 셰이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는 보수 종교인들을 결집시켜 한글 척결 운동을 시작했죠. 한글은 우리 딸들을 타락시키는 악마의 문자다. 그의 선동에 수많은 남성들이 동조했어요. 한글 교실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여성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었어요.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불안해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한글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연행되기 시작했죠.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라나 씨 숨어 계세요. 파하드 왕자의 비서가 찾아왔어요. 왕자님이 보호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곧 상황이 바뀔 거예요. 이틀 동안 저는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어요. 그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먼저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여성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유엔이었어요. 한글 교육 탄압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건 사우디 여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라나와 함께한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손에는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요. 자유평등 교육권. 역사상 처음으로 사우디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를 한 거예요. 한글은 우리의 권리다. 교육받을 자유를 보장하라. 남성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글을 배운 여성을 고용한 기업가들이었죠. 한글 교육 덕분에 유능한 직원을 얻었다. 경제 발전을 가로막지 마라. 국제 언론이 몰려들었고 전 세계가 사우디를 주목했어요. 칼리드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의 극단적인 주장이 오히려 반발을 샀던 거죠. 마침내 왕실이 결정을 내렸어요. 한글 교육은 합법이다.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칼리드 셰이크를 폭력 선동 혐의로 체포한다. 반전이었어요. 저를 체포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체포된 거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어요. 폐허가 된 카페를 보며 눈물이 났지만 곧 희망을 봤어요. 선생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에는 각자 벽돌과 페인트를 들고요. 우리가 다시 지를 거예요. 더 크고 멋지게. 재건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남성들도 도왔죠. 제 딸이 여기서 한글을 배웠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한 달 후 새로운 세종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이전보다 2배나 큰 규모였죠. 개업식에는 파하드 왕자가 직접 참석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자유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왕자의 연설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칼리드의 추종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했죠. 제 딸도 한글을 배우게 해주세요. 네? 셰이크님은 틀렸어요. 제 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어요. 라나 씨 궁으로 오시겠어요? 어느 날 아침 왕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왕궁은 상상 이상으로 웅장했어요. 황금빛 복도를 지나 접견실로 들어가니 왕세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라나 씨 드디어 만나네요. 왕세자는 생각보다 젊고 친근했어요. 전하,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공식 접견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그가 한글로 쓴 종이를 보여줬어요. 미래라고 적혀 있었죠. 저도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요? 네. 제 딸이 먼저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아빠도 같이 배우자고 하더군요. 왕세자가 진지해졌어요. 라나 씨,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저 여성 고용률이 20% 늘었어요. 경제 성장률도 3% 상승했고요.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제 딸이 꿈을 갖게 됐어요. 한글을 배운 후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글을 국가정책으로 전면 지원하기로요. 전하? 첫째, 모든 공립학교에 한글을 정규 과목으로 넣겠습니다. 둘째, 국립한글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셋째, 왕세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라나 씨를 초대 학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국립대학의 학장이라니. 저는 그저 작은 교실에서 시작했을 뿐인데요. 그 작은 시작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더 큰 무대가 필요해요. 일주일 후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한글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왕세자의 연설은 계속됐어요. 이는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니다. 여성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선언이다. 앞으로 주요 공문서는 아랍어와 한글을 병기할 것이다. 반발도 있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라나 씨,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한글에 감사해요. 조만간 사우디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한 달 후 한국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이 있었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죠. 공항에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나와 있었어요. 손에는 한글로 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코리아. 대통령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만찬장에서 제가 통역을 맡았어요. 한국어와 아랍어를 오가며 통역하는 제 모습을 보고 누군가 말했죠. 저 여성이 두 나라를 이어주고 있네요. 그날 밤 역사적인 협정이 맺어졌어요. 한마이너스 사우디 여성 교육 협력 협정 한글 교육 전면 지원 여성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종 장학금이었어요. 매년 1000명의 사우디 여성이 한국 유학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왕세자가 선언했어요. 사우디는 중동의 한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됐다. 한글이 사막에 뿌리를 내렸고 여성들이 당당한 시민이 됐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꿈이 600년을 넘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아이샤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BTS가 온대. 리야드에. 정말? 사우디 최초의 콘서트래. 그것도 여성 관객 허용.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사우디의 공연장은 남성 전용이었거든요. 콘서트는 한 달 후로 잡혔어요. 티켓은 단 10분 만에 매진됐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방탄소년단의 특별 요청이었어요. 한글로 응원하는 팬들을 무대에 올리고 싶대요. 뭐라고요? 한글 실력이 뛰어난 팬 7명을 선발해서 무대에서 같이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종 카페는 선발 대회장이 됐어요. 수백 명의 여성들이 한글 실력을 뽐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누아입니다. 전 한글로 팬픽도 쓰고 있어요. 심사 끝에 7명이 선발됐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60대 할머니도 있었죠. 손자 때문에 BTS를 알게 됐는데 이제는 제가 더 팬이에요. 칼리드 할머니의 한글 실력은 젊은이들보다 뛰어났어요. 콘서트 당일 킹 파하드 스타디움은 인산이네였어요. 6만 명이 들어차는 경기장이 가득 찼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관객의 구성이었어요. 히잡을 쓴 여성들,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들, 전통 의상의 노인들까지 모두가 한 곳에 모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RM이 한국어로 인사하자 6만 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놀라워요. 사우디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시다니. 그때 거대한 한글 플래카드가 펼쳐졌어요. 우리는 한글로 하나 됐어요. BTS 사랑해요. 아미 포에버. 멤버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보였어요. 리야드, 오늘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어요. 7분의 사우디 아미와 함께요. 선발된 팬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칼리드 할머니가 나타나자 관객들이 열광했죠. 할머니 파이팅! BTS와 사우디 팬들이 함께 다이너마이트를 불렀어요. 가사를 한글로 따라 부르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죠. 하이라이트는 RM의 멘트였어요. 여러분이 한글을 배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소통의 도구이고 이해의 다리입니다. 그가 무대 중앙으로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라나 씨가 계신다고 들었어요. 한글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죠. 라나 씨 어디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호명에 당황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가리켰어요. 저기요. 라나 선생님. 라나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6만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라나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BTS 멤버들이 저에게 꽃다발을 전했어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를 받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글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의 딸들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BTS가 말하는 러브 유어셀프의 정신 아닐까요? 경기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한글, 한글, 한글. 공연이 끝난 후 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인으로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한글과 한국 문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으니까요. 그날 밤 리야드의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졌어요. 하늘에 한글로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죠.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어요. BTS, 사우디에서 문화혁명을 이끌다 한글로 하나 된 6만 명의 합창 중동의 한류,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그 후였어요. BTS 콘서트 이후 한글 학습 신청자가 10배로 늘었거든요. 엄마, 나도 한글 배울래요. 아빠, 같이 배워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젊음의 언어, 자유의 언어, 꿈의 언어가 된 거죠.
라나 학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이제 저는 국립세종대학의 학장이 되어 있었죠. 파티마 씨가 사우디 최초의 여성 CEO가 됐대요. 정말? 파티마, 우리의 첫 학생 중 한 명이었죠. 45세 한글을 배워 삼성에 취업했던. 어느 회사예요? 사우디텔레콤이요. 국영통신사의 CEO라니.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글 세대가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서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파티마가 대학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아니 학장님. 정말 감사해요. 파티마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아니에요. 한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녀가 계획을 들려줬어요. 전국 모든 사우디 텔레콤 지점에 한글 교육센터를 만들 거예요. 무료로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글 가능 직원을 우대 채용할 거예요. 특히 여성을요. 파티마의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다른 기업들도 앞다퉈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죠. 더 놀라운 변화는 거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저기 봐요. 제 조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상점 간판에 한글이 쓰여 있었어요. 김밥 천국 파리바게뜨 설빙.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현지 상점들도 한글 간판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리의 케밥 마이너스 아랍어와 한글 변기 파티마 부티크 마이너스 한글로만 쓴 간판 행복한 약국 마이너스 아랍 약국의 한글 이름. 왜 한글 간판을 다셨어요? 한 상점 주인에게 물었어요. 젊은 손님들이 좋아해요. 한글 간판이 있으면 더 세련돼 보인대요. 한글이 쿨하고 힙한 것이 된 거예요. 교육 현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학장님, 올해 한글학과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입학처장이 보고했어요. 얼마나 돼요? 50대 1이 넘어요. 의대에 맞먹어요. 정말? 특히 여학생 지원율이 90%예요. 이제 부모들이 먼저 딸들에게 한글을 배우라고 권하는 시대가 왔어요. 한글 하나면 일자리 걱정 없다. 의사보다 한글 전문가가 낫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 한글이 아랍어, 영어와 함께 주요 과목이 됐어요. 자, 오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워볼까요? 6살 꼬마들이 진지하게 한글을 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선생님, 한국 가고 싶어요. 왜? BTS 보러요. 아이들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졸업식이었어요. 국립세종대학 첫 졸업생 1000명. 모두 여성이었죠.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글 전문가입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은 학생이 말했어요. 4년 전 우리는 글자도 모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2개의 언어를 구사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글이 준 기회이고 우리가 만든 변화입니다. 졸업생들은 모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대기업, 정부기관, 국제기구. 한글 전문가를 찾는 곳은 넘쳐났죠.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라나야, TV 봤어. 내 제자들이 정말 당당하더구나. 엄마도 대단해요. 이제 한글 소설까지 쓰시잖아요. 그래, 다음 주에 출간된대. 제목은 사막에 핀 한글이야. 어머니는 62의 작가가 되셨어요. 한글로 쓴 첫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밤늦게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불과 5년 전 작은 지하실에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늘을 보니 별들이 한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시오사리라이응. 사랑. 그래, 이 모든 게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배움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 라나야, 엄마가 쓴 책 표지 나왔어. 어머니 살마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사막에 핀 한글 마이너스 60년, 침묵을 깬 여성의 이야기. 표지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막 위에 한글이 꽃처럼 피어나는 그림이었죠. 엄마, 정말 축하해요. 이게 다 내 덕분이야. 한글을 몰랐다면 평생 내 이야기를 쓸 수 없었을 거야. 출간 기념회는 세종 카페에서 열렸어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한글을 배운 중년 여성들이었죠. 살마 씨의 책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한 독자가 말했어요.
저도 50에 한글을 배웠거든요. 이제 일기를 쓰고 있어요. 어머니가 낭독을 시작했어요. 한글로 쓴 구절을 아랍어로 번역해가며 읽었죠. 나는 60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다.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쓸 수 없었기에 진짜 내 목소리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상한 문자를 가져왔다.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진 그 문자가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한글을 배운 첫날 나는 내 이름을 썼다. 살마. 단 2글자였지만 그것은 60년 만에 찾은 나였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낭독이 끝난 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살마 씨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됩니다. 한국의 유명 출판사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한국 제목은 기적의 한글 할머니예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네, 한국과 사우디 합작 드라마예요. 제목은 한글 사랑이고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 이야기가 드라마가 된다고? 일주일 후 한국 제작진이 사우디에 왔어요. 유명 드라마 작가와 감독이었죠. 살마 씨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거예요. 우리도 한글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거든요. 작가가 말했어요. 이 드라마를 통해 한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촬영이 시작됐어요. 주인공은 한국과 사우디의 인기 배우들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할머니가 처음 한글을 쓰는 신이었어요. 컷. 완벽해요. 감독이 외쳤어요. 배우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죠. 대본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한국 배우가 말했어요. 촬영장에는 항상 구경꾼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한글을 배운 여성들이 많이 왔죠. 우리 이야기가 드라마가 되다니.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겠네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라나야,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뭔데요? 책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거야. 한글 교육 기금으로. 엄마. 그리고 살마 한글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가난한 여성들도 무료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곳. 어머니의 결정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기부가 줄을 이었죠. 저도 도서관 건립에 보태고 싶어요. 우리 회사도 후원하겠습니다. 석 달 만에 도서관이 완공됐어요. 리야드 빈민가 한복판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죠. 개관식 날 수천 명이 모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연설했어요. 희망의 공간입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는 희망, 가난해도 교육받을 수 있다는 희망. 도서관은 첫날부터 10,000원이었어요.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한글을 배우러 왔죠. 선생님, 저 70인데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희 어머니는 60에 시작해서 작가가 되셨어요. 드라마 한글 사랑이 방영되자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죠.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어머니가 한글로 쓴 편지를 읽는 신이었어요. 딸아, 네가 가져온 한글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날 수 있다. 방영 후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세계적 유명인이 됐어요. 한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살마 씨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나는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모든 여성이 그 권리를 가져야 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도서관을 걸었어요.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고 한글을 배우는 소리가 들렸죠. 라나야, 이게 내 꿈이었어. 어떤 꿈이요? 모든 여성이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세상. 한글이 그 꿈을 이뤄줬어. 그날 밤 어머니는 새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우리 모두의 한글이었죠. 긴급 뉴스입니다. 오늘 아랍 연맹 정상회의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TV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어요. 아랍 22개국이 한글 교육 협력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중동 전역에서 한글이 공식 제2외국어가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불과 1년 만에 작은 지하실에서 시작한 일이 중동 전체를 바꾼 거예요. 다음 날 카이로에서 열린 서명식에 초대받았어요. 아랍 각국 정상들과 한국 대통령이 자리를 함께했죠.
오늘은 중동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평등과 기회의 상징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이란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우리도 여성들의 한글 교육을 전면 허용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보수적인 이란마저 변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서명식 후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중동 여성 한글 문학상 시상식이었죠. 대상은 시리아의 아말 씨입니다. 난민 캠프에서 한글을 배운 여성이 쓴 시가 대상을 받았어요. 한글로 쓴 자유. 나는 난민이다. 하지만 한글로 시를 쓸 때 나는 자유다. 짧지만 강렬한 시였어요. 아말 씨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죠. 한글은 제게 목소리를 주었어요. 이제 전 세계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올해 두바이 엑스포의 공식 언어에 한글이 추가됩니다. 아랍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공식 언어가 된 거예요. 모든 안내문과 표지판이 3개 국어로 제작됩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이 넘쳐났죠. 지하철 안내방송 다음 역은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공항 표지판 환영합니다. 호텔 안내문 조식시간 오전 6시부터 10시. 한국인 관광객이 놀라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여기가 두바이 맞아요? 한국인가 했네. 더 놀라운 건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히잡을 쓴 여성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한글 덕분이에요. 배우기 쉬워서 금방 익혔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여성 고용률이었어요. 속보입니다. 사우디 여성 고용률이 사상 최초로 50%를 돌파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한글 교육이 여성 인력의 질을 높였고 이는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중동 경제는 활기를 띠었어요. 한글을 구사하는 여성 인력 덕분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중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중동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일상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리야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라나 선생님.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분 없이 함께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여러분 한글 공부 재미있어요? 네. 왜 재미있어요?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K-팝 가사를 이해할 수 있어서요. 다른 아이가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 게임을 한국어로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한글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80%예요. 한글 덕분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날 저녁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모스크 앞 게시판에 한글 공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라마단 기간 한글 특별 수업 안내. 이맘에게 물었어요. 모스크에서도 한글을 가르치나요? 네, 여성 신도들이 원해서요. 코란을 읽은 후 한글로 소감을 나눈대요. 종교와 한글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중동 여성의 날 행사였어요. 두바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중동 전역의 여성 지도자들이 모였죠. 오늘 우리는 한글로 하나 됩니다. 사회자가 한글로 행사를 시작했어요. 무대에는 각국의 성공한 여성들이 올랐어요. CEO, 의사, 교수, 예술가.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글을 구사했죠. 마지막 연사로 제가 무대에 섰어요. 1년 전 저는 실업자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하지만 한글을 만났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만장의 박수가 터졌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는 예멘에서 왔어요. 전쟁 중에도 한글을 배웠어요.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평화가 오면 예멘에도 한글 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날 밤 두바이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중동의 봄이 왔구나. 총성 없는 혁명, 한글 혁명이. 지금까지 한글이 사우디 여성들에게 자유를 선물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전광판에서 시작된 변화가 중동 전체를 바꾸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적.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교육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며 희망을 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글의 위대함과 교육의 힘을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원더풀의 회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